안녕하세요. 경원고등학교 1학년 13반 7번 김소망입니다. 제 시놉시스는 지질시대의 생활환경과 전혀 다른 곳에서 화석이 발견되는 이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학생이 자신이 꿈에서 본 과학 현상을 가지고 자신의 주변의 과학 지식인들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제 시놉시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과학 교수가 된 40살 서준이는 오랜만에 집에 고이 간직하고 있었던 자신의 일기장을 펼치기 시작했다. 일기장을 읽으니 과학 교수를 꿈꾸게 된 그때의 기억이 솟아나 서준이는 중1 때로 돌아가 회상을 하기 시작했다. 이제 막 중1이 된 서준이는 중학교 첫 등교를 앞두고 학교에 가기를 무척 기대하고 있었다. 잠이 너무 안 와서 뒤척이던 서준이는 잠에서 깨어 위대하고 멋진 화석들이라는 책을 읽다가 잠에 들게 되었다. 서준아, 등산하러 가야지. 꿈에서 깨어보니 서준이네 가족은 등산을 가고 있었다. 네? 등산이요? 여기는 히말라야 아니에요? 히말라야 가는 거 맞아. 사실 그날은 엄마, 아빠, 그리고 이제 막 20살이 된 누나, 그리고 제대한 형, 마지막으로 집에서 같이 사는 삼촌까지 모두 다 같이 가는 여행이었다. 그렇게 온 가족이 모여 등산을 하던 중에 서준이는 자신의 주변의 화려한 산호들과 다양한 조개 껍데기들을 발견하였다. 서준이는 그것들에 대해 바다에 있어야 할 산호와 조개들이 왜 이렇게 높은 산에서 발견되지? 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산호와 조개 껍데기를 잡으려는 순간 꿈에서 깨어버리게 되었다. 꿈에서 본 광경들이 너무 궁금했던 서준이는 학교에서 얼른 돌아오자마자 과학 선생님이 삼촌께 꿈 이야기를 해주며 자신이 꿈에서 본 광경들이 신기하고 이상했다고 말을 하였다. 삼촌, 꿈에서 등산을 하고 있었는데 주변에 산호랑 조개 껍데기들이 보였어요. 정말 이상한 꿈이죠? 하지만 그게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야. 지금의 산호와 조개가 수심이 얕고 따뜻한 바다에서 사는 것은 알지? 아주 먼 옛날 성캄브리아 시대 때부터 지금 신생대 때에도 산호들이 마찬가지로 수심이 얕고 따뜻한 바다에서 살았어. 그 후 수면 위로 지층이 융기되어서 또 생물이 퇴적된 이후 지각 변동을 받아서 다른 환경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산에서 산호와 조개 껍데기들이 발견되는 거지. 우와, 너무 신기해요. 그럼 혹시 지질시대의 생활환경과 전혀 다른 환경에서 발견되는 또 다른 화석에는 어떤 것이 더 있나요? 실제로 강원도 태백산지의 고생대 지층에서 발견되는 삼엽충 화석이나 히말라야 산맥에서 발견되는 암모나이트 화석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말할 수 있지. 이렇게 예전에 특정한 환경에서 살던 화석을 시상화석이라고 해. 시상화석? 삼촌, 시상화석에 대해 잘 이해가 안 가요. 좀 더 얘기해 주시면 안 되나요? 그래, 더 설명해 줄게. 네, 삼촌, 감사합니다. 시상화석은 생존 기간은 길고 분포 면적은 좁은 생물들로 생성돼 있어. 이외에 또 다른 시상화석에는 따뜻하고 수분한 육지에 사는 고사리, 강수량이 많고 습한 육지에 사는 참나무, 얕은 바다나 갯벌에 사는 조개 등이 있지. 반대로 표준화석은 특정한 시기에 살았던 화석을 말하는데 생존 기간은 짧고 분포 면적은 넓은 생물들로 생성돼. 그 표준화석의 예로는 고생대의 삼엽충, 갑주어, 방추충, 중생대의 암모나이트, 공룡, 신생대의 화폐석 매머드 등이 있어. 우와, 삼촌 감사합니다. 삼촌이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시상화석과 표준화석에 대한 이해가 잘 안 갔던 서준이는 자신의 여러 과학책을 찾아보다가 자신이 전날 보다가 잠든 위대하고 멋진 화석들이라는 책을 다시 꺼내어 살펴보게 되었다. 그 책에서 서준이는 화석에 관한 내용이 있는 부분을 발견하게 되었다. 책 속에는 이렇게 표준화석, 시상화석 등의 화석의 형태나 산출 상태를 조사하면 과거 생물의 구조와 특징, 서식 환경, 진화 과정 등을 알 수 있고 화석을 이용하여 지질시대를 구분하거나 지층이 생성된 시기를 알 수 있고
또한 과거 지구 환경을 추정할 수 있고 화석을 이용하면 과거 지구의 수륙 분포의 변화도 알 수 있다고 나와 있었다. 평소 과학에 관심이 많던 서준이는 새롭고 신기한 사실을 알게 된 것 같아서 매우 기뻐하였다. 서준이는 오늘 배우고 느낀 것을 꼭 기록해보고 싶어서 안 쓰던 일기장을 꺼내왔다. 일기장을 열고 맨 위에 삼촌 덕분에 알게 된 사실이라는 제목을 썼다. 그리고 부제목에는 과거 지구에 살았던 생물의 생활환경을 쓴 후 자신의 꿈 이야기, 오늘 삼촌에게 들은 내용, 직접 책에서 찾아 새롭게 알게 된 내용, 느낀 점 등을 써내려갔다. 서준이는 앞으로 지구과학의 교수님이 되겠다고 결심하고 그 꿈을 위해서 실제로 화석을 관찰해보고 화석을 이용하여 과거 지구의 수륙 분포의 변화를 알 수 있다고 한 것처럼 지구의 수륙 분포의 변화를 새로 자신이 더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다. 마침 그때 아빠가 잠자기 전 서준이에게 영어책을 읽어주러 들어오셨다. 하지만 서준이는 아빠가 들려주는 영어책 대신에 삼촌이 들려주는 과학책이 듣고 싶다고 하였다. 아빠는 서운해하셨지만 한편으로 과학에 열정적으로 임하는 서준이를 응원해주며 삼촌을 데려와 서준이에게 과학책을 읽어주면 안 되겠냐고 부탁하였다. 삼촌은 그 말을 듣고 흔쾌히 허락하여 매일매일 다양한 분야의 과학책을 직접 가져오셔서 서준이에게 읽어주셨다. 현재 40살 서준이는 지금도 자기 전 매일 과학책을 읽어주시던 삼촌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더 열심히 살아가며 공부하고 있었다. 서준이는 내일 하루도 과학에 대해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하며 잠이 들고 말았다.